반갑습니다. 고3 독서 인문예술 8번 핵심 개념과 배경 지식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예술 8번은 모방론과 모방론에 대한 비판이 중심 내용입니다. 자, 원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방론은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자연을 모방하는 활동이다 라고 모방론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해겔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방론은 서양에서 예술을 규정하는 그런 이론인데 아주 오랫동안 그런 생각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모방론의 개념과 해겔이 비판한 그 세 가지 지점, 그 다음에 예술에 대한 해겔의 입장,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중심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항을 풀 때도 이 모방론에 대한 해겔의 그 비판 내용, 그 다음에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해겔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개념은 모방론의 개념입니다. 자, 예술이 자연을 모방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이 모방론을 표방한 그런 철학자들인데요. 플라톤의 경우에 실제로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술의 본성은 자, 모방이다. 자, 라는 말을 주장을 했고 칸트가 나타날 때까지 이 내용에 대한 반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절대 불변의 완전한 그 실체를 이데아라고 불렀죠. 절대 변하지 않는 완전한 자, 실체를 이데아라고 불렀는데 이 이데아의 존재를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추구하는 이런 이데아는 현실이 변하니까 변화하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방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자, 모방의 입장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 자체는 인간의 본능이다. 그만큼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이런 모방을 통해서 지식이나 정서적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개념으로 포토리얼리즘이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수특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 포토리얼리즘이라는 건 자, 리얼리즘은 원래 그 사실주의죠.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사진과 같이. 그래서 이 포토리얼리즘은 196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일어난 것인데 마치 사진과 같은 철저한 사실 묘사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져온 포토리얼리즘 사진들을 보면 정물합니다. 전부. 사진이 아니고 이것들은 전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진짜 사진처럼 있는 그대로를 하나하나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포토리얼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문항에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는 극사실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아까 방금 봤던 포토리얼리즘은 대상을 사진처럼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죠. 있는 그대로 모사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포토리얼리즘을 가지고 예술이 아니라는 비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 육안으로 쉽게 보기 힘든 아주 세세한 장면까지 극명하게 묘사하는 거. 자, 그리고 거기에 작가의 주관,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반영되어서 이것을 수용해서 구현하려고 한 것을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하이퍼리얼리즘 작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이퍼리얼리즘 작품입니다. 정말 사람과 똑같죠. 근데 이거는 그림은 아니고 그 레진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조각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일일이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정말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포토리얼리즘하고 다른 면이라면 여기에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이퍼리얼리즘 작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아는 분들은 전시회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감상을 하러 다닙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 작품의 경우에는 최근의 작품인데 여러 작품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정말 실제보다 오히려 더 실제 같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리얼리즘 개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수특에 있는 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1번 문단에는 모방론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모방론이란 예술이 자연을 모방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이론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 이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헤겔의 비판이 바로 그 다음 문단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헤겔이 비판한 내용이 뭐였냐면 표현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자, 자연 형상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려고 해도 표현 수단이 한계가 있어서 모사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모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똑같이 베껴서 그리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자, 본질적인 고려가 간과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단에 등장하는 얘기죠. 자, 헤겔이 보기에 예술이 단지 모방이라면 대상의 겉모습을 아무리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 모사를 중시하게 되면 모방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모방 대상의 자, 본질을 간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헤겔의 비판 내용은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모방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술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술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죠. 회화나 조각 같은 그런 것도 예술이 될 수 있지만 건축이나 문학 같은 데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 원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조건을 붙여서 모방 원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건축이나 문학 작품에 드러난 그런 그 심리 상태를 그대로 모사하는 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모방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헤겔이 모방론을 비판한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표는 헤겔이 주장한 예술미, 그 다음에 그 입장이 지니는 의의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자연미는 자연의 외적인 형상으로부터 탄생한 아름다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외형적 모방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예술미는 해겔이 봤을 때 인간의 정신으로부터 탄생된 아름다움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맨 마지막 문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정신활동으로부터 예술미가 창조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에 해겔의 비판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과 자연미와 예술미에 대해서 이야기한 해겔의 이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OX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시 문제 풀어보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